얘가 어렵겠죠, 여러분들? 선의선출법. 그래서 선의선출법 5단계를 잘 안 내는 편이기도 해요. 답이 없거든. 선의선출법 어려워 죽겠는데 5단계까지 내면은 이게 멘탈이 나가요. 나 아까 모르고 제가 발견해가지고 100회차. 아까 선의선출법 5단계까지 물어본 거. 그리고 심지어 걔는 원가가 동일하게 투입됐어요, 또. 그러니까 동일하게 투입됐으면 재료비, 가공비를 구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자 보시죠. 자, 일단 선입선출법인데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냐면 우리 선입선출법은 상품 쪽, 재고자산 쪽에 상품 쪽에서 했었죠. 상품 쪽.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 이 논리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공품이죠. 그럼 제공품의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먼저 만들고 있던 게 선입이에요. 제공품의 선입. 제공품은 먼저 사와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만들고 있던 게 선입이고요. 선출은 먼저 단기에 완성된다가 선출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먼저 만들고 있던 것부터 단기에 먼저 완성시킨다. 요 논리예요, 요 논리. 그리고 단기에 그 다음 투입한 걸 그 다음 완성시킨다. 요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죠? 일단 선의선출법 이게 중요해요. 일단 요거.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요게 1번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부터 완성이고 그 다음 단기 착수 물량을 그 다음 완성시킨다. 얘가 2번. 이걸 쪼개셔야 돼. 단기 완성품을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 것으로 반드시 쪼개셔야 됩니다. 완성품을 기초 제공품에서 완성된 것과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것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알죠? 아까 평균법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에 다 완성된 것으로 깨. 요거지만 선의선출법은 달라요. 알죠? 요게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여기에요.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완성품. 일단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고쳐져 있지? 단기 완성품. 자,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만들고 있던 건 기초 제공품이에요? 단기 투입분이에요? 그렇죠. 기초 제공품이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단기에 완성을 시키는 거. 이게 1번. 알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을 그 다음 완성.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셔야 돼, 반드시. 알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기말 제공품은 단기 투입분에서 남게 돼요. 평균이든 선입이든. 알죠? 그래서 요거죠. 우리가 빵으로 따지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부터 먼저 단기 오늘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을 그 다음 오늘 완성시킨다라는 논리예요. 요게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고 완성품을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요. 그렇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부터 먼저 완성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짜증남. 계산 과정이 복잡. 그렇죠? 선입선출법. 하지만 평균법이랑 논리는 비슷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보죠. 예제 아까 했던 거. 그건 안 볼 거예요. 아까 우리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단기에 완성품만 사냥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구할 필요가 없냐면 기초 제공품 얘는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니까. 맞죠? 하지만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되냐면 얘를 못 구하면 얘를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하시면 뭔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는 곧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30%였을 겁니다. 기말 제공품이 50%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예제. 맞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 우리 이미 아까 재료를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어저께 30%만큼 만들다가 말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어저께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의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다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완성도가 30%니까 어저께 사람과 기계, 가공비 있죠? 사람과 기계는
어저께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으니까 30%만큼 빵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저께 만들 담아 빵 1000개에는 사람과 기계가 30%만큼 작업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되셨죠? 요거. 이걸 무시하면 이제 안 돼요. 평균법은 원래 이걸 구해야 되지만 그냥 얘도 단기 착수분으로 보니까 안 구했지만 선입선출법은 구하시는 거 추천. 안 구하시면 처음부터 안 구하시면 제가 지읒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이거 안 하면 지읒대는 과정이 있어요. 해보죠. 자, 그럼 일단 얘입니다. 여기도 단기라 쓸게요. 저 단기가 없지? 단기 완성품. 그럼 이거죠. 이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부터 먼저 오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00개. 이해되세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부터 먼저 완성이 된다. 그럼 나머지 7000개 남았죠? 그럼 나머지 7000개는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에서 7000개 나머지가 완성이 되고 단기에 오늘 나머지 1000개는 오늘 만들다만 빵에서 남는다라는 논리입니다. 알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평균법과는 다르게 선입선출법은 단기 완성품을 꼭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 것을 쪼개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알죠? 자, 그럼 질문. 여기가 중요한데, 그럼 질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 그렇죠. 의미. 글자 말고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달라요. 왼쪽은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고요. 오른쪽은 어제 만들다만 빵이 오늘 완성된 겁니다.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왜냐하면 아까 왼쪽은 어저께 만들다만 빵의 완성도 구한 거고 오른쪽은 어제 만들다만 빵을 오늘 완성시키기 위한 완성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한국말은 같지만.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림.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 종합원가 계산에서 어려운 문제 그냥 그림 그리시는 게 제일 최고예요. 연습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그림 그리면 큰일 나지. 시험장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걸 토대로 하는 거에 그림 그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는. 자, 뭐냐면 이렇게 돼요. 쪼개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0%, 얘가 30%. 이 30%가 기초 제공품이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30%였잖아요,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 그리고 100% 얘가 완성이죠, 완성.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30%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점선으로 따지면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해서 여기까지가 전기에 작업한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걸로 따지면 요거고. 맞죠?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요게 요겁니다.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 이해되세요? 어저께 30%만큼 작업하다 말았고 오늘 이 30% 작업하다 만 걸 오늘 완성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게 이런 요 의미예요, 요 의미. 오케이? 고민해 보세요. 맞죠? 30% 만들다만 빵이면 오늘 와서 70% 추가적으로 더 작업하면 완성되는 거잖아요, 빵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재료비 해볼게요, 재료비. 자, 밀가루에 밀가루. 지금 사람 가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재료 언제 투입한대요? 그쵸? 초기의 핵심이 전량 투입이에요. 전량 투입이면 투입.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빵 1000개를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 부었죠? 붓고 30%만큼 다 작업하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공장에 와서 추가적으로 70%를 더 빵을 만들어서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추가적으로 이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추가적으로 밀가루 몇 퍼센트 더 투입하면 돼요?
그렇죠. 없어요. 이미 어저께 다 넣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와서 더 투입할 밀가루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투입할 밀가루 없다라는 뜻입니다. 0. 이건 맞죠? 오늘 더 투입할 거. 그러면 이제 가공비할 게 사람과 기계예요. 사람과 기계는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꾸준히니까. 그러면 사람과 기계예요. 그럼 사람과 기계 어저께 꾸준하게 몇 프로만큼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30%만큼 꾸준하게 작업을 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와서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몇 프로 더 작업하 완성이 돼요? 70%.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어저께 30%만큼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하다 말았고 얘를 오늘 완성을 시키려면 사람과 기계가 추가적으로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70%만큼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론 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지금 올해 거 완성품 환산한 거예요. 올해 거. 맞죠? 올해 걸 구하는 건데 얘를 바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걸 모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럴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좀 머리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저께 다 넣었으니까 오늘 투입할 거 없고 어저께 꾸준하게 30% 했으니까 오늘 70% 더하면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오늘 막 투입한 7,000개가 오늘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오늘 다 한 거죠. 오늘 막 투입해서 오늘 완성시켰으니까.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무조건 100%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건 제발. 맞죠?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가끔씩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 그렇죠?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고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오늘 만들기 시작한 8,000개에서 7,000개가 오늘 완성이 되고 나머지 1,000개가 50% 만들다 만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막 만들기 시작을 할 때 밀가루 다 넣었죠? 넣었으니까 오늘 50%만큼 빵이 1,000개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동의되시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오늘 빵 만들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50%만큼 사람과 기계가 진행했으니까 50%만큼 작업이 끝난 거죠. 꾸준하게 했으니까 50%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1,000개의 작업, 사람과 기계는 50%만큼 꾸준하게 작업했다는 뜻. 그러면 우리는 완성품 환산의 단기 거 구해야 돼, 단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시는 거 아니면 얘는 전기 거 하는 거예요. 전기의 완성품 환산 전년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다 어저께 만들다만 빵 오늘 완성시킨 거니까 다 오늘 겁니다. 오늘 한 거, 더 한 거. 그래서 여기 자 여기는 이해가 아니라 곱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이해사항 아니라 곱셈 때린 겁니다. 1,000개 곱하기 0, 1,000개 곱하기 0.7, 7,000개 곱하기 1, 1,000개 곱하기 1, 1,000개 곱하기 1, 1,000개 곱하기 0.5. 고민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아까는 제가 처음이시니까 열심히 했지만 하지만 다시 해볼게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양아치죠, 양아치. 자, 해볼게요, 양아치. 자, 해보면 뭐냐면 이건 단순 수량이에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는 단순 수량입니다. 맞죠?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있죠? 얘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한 재료비의 완성부 환산량은 1,000개 곱하기 0이죠. 맞죠?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맞죠? 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에다가 맞죠? 0.7를 곱하면 얘가 뭐냐면 어제 만들다만 빵이 오늘 완성된 것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그냥 곱셈이죠. 알죠? 그 다음에 자, 오늘 만들기 시작해서 단순 완성된 거에 그냥 수량은 7,000개죠. 맞죠? 그냥 수량 7,000개지만 여긴 그냥 수량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 완성된 것의 단순 수량은 7,000개. 맞죠? 요거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000개 곱하기 1이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000개 곱하기 1이고. 색깔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는 단순 수량입니다. 맞죠? 여기에 완성품 환산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완성도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만들다만 빵 단순 수량 1,000개에다가 재료비의 완성도 100% 1을 곱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에 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도 50% 곱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걸 세로로 쭉 더하면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계산하시면 8,200개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우리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하다라면 4단계가 중요하다면 4단계. 맞죠? 뭐냐면 이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게 뒷다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아까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이 뭘 의미했냐면 단기까지의 작업량이죠. 전년도에 만들다만 기초 제공품과 당년도에 막 만들기 시작한 단기 작업량이 우리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오늘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에 오늘 밀가루 더 투입할 거 없다. 이렇게 고려했죠. 어제 만들다만 빵 1,000개에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70%만 더 작업하면 된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것만 의미해요. 단기 것만 의미합니다.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다 그래요. 요게 핵심. 그러면 어떤 논리 써야 돼요? 원가도 단기 투입 원가만 고려해야 돼요. 아까 평균법은 전년도에 만들다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니까 원가도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었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니까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 투입 원가만 의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곧 쓸게요. 못 짜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똑같아. 그냥 재료비, 가공비 나눠요. 알죠? 이거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3단계는 불필요한 거. 불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는 뭐 의미 없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제일 중요한 거.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하다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게 선입선출법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 투입 원가만 들어가야 돼요. 논리요. 이해상이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따로 구한 이유가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그럼 여기에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도 재료비랑 가공비를 별도로 구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보면 자,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여기 분모 8,000개죠.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재료비만 고려해야 돼. 재료비. 요 두 개. 근데 지금은 단기 투입 재료비만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단기 투입 재료비 얘만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 우리 선입선출법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125원 나옵니다. 믿으시고 떨어질 거예요. 계산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해볼게요. 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분모 8,200개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도 가공비만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가공비 중에서 단기 투입 가공비만. 그렇죠. 그래서 82만 원만 넣어야지 8만 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딱 봐도 100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100원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해볼게요. 알죠? 얘는 좀 주의하실 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점선 여기 점선을 기준으로요. 이쪽이 뭐야? 오씨. 지금 손에 살쪄가지고 여러분들 손 살쪘어. 살쪄가지고 잘못 눌렀어요. 손에 살찌면 안 되는데. 깜짝이야. 여기 점선을 기준으로요. 위쪽이 단기 완성품, 단기 완성. 아래쪽이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기초 제공품 아니에요? 기초 제공품이 단기 완성된 겁니다. 오른쪽. 알겠죠? 자꾸 기초 제공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기초 제공품 얘예요, 얘. 자, 그럼 해보면 단기에 완성된 것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총 7,000개죠. 두 개 더한 거. 그렇죠? 두 개 더한 거. 그러면 7,000개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25원. 이걸 곱하면 요게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금액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단기 완성품의 가공비의 금액 구해볼게요. 그러면 단기 완성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얘죠. 두 개 더한 거 7,700개 곱하기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00원 하면 요게 단기 완성품의 가공비의 금액이 됩니다. 주로 기말 제공품 물어볼 거예요. 선의선출법 나오면. 맞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뭔가 좀 비긴 해요. 지금 무시. 뭔가 이 공간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근데 기말 제공품 원가 여기 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기말 제공품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가 125원. 곱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금액이 됩니다.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여기는 단순 수량 여러분 보시면 안 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00원. 그러면 500개 곱하기 100원이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금액이 돼요. 그러면 둘을 더한 게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여기입니다. 여긴 그래서 안내요. 잘 완성품 좀 어렵기 때문에 선의선출법 좀 어렵거든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의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단기에 완성시키고 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금액이 완성품의 원가를 일단 구성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요.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저 뭐라고 했어요?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단기에. 그러면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품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기초 제공품의 원가 일단 넣고 시작을 이제 단기 것만 고려해야 되니까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 단가 해가지고 이건 단기 가 한 거고 얘부터 먼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기초 제공 원가가 이미 완성 원가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완성품 쪽을 잘 안 내요. 선의선출법은 요거를 잘 고려 못 하거든요. 아무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말문제 잘 나온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말문제 요게요. 뭐냐면 우리가 전기에 작업한 것과 단기에 작업한 걸 더한 게 단기까지 작업량이었죠. 요거에 의미하는 게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어요. 아까. 그리고 방금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 게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전기 작업량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식에 따르면. 그럼 전기에 작업하다만 게 뭐예요? 기초 제공품입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이렇게 구했죠. 완성품 환산량이 어떻게 되냐면 수량 곱하기 완성도였잖아요. 맞죠? 일단? 근데 지금은 그냥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라 기초 제공품이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기초 제공품. 맞죠? 그러면 제일 그지 같은 문제가 뭘까요? 다음 중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몇 개인가? 그래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 두 개를 구하고 맞췄어. 행복하다라고 했더니 7분이 지났네? 죄송해요. 이걸로 구하시면 이걸로. 일단은 어떻게 구하는지 하나 띄워 설명할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요, 이게 말 문제. 그러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같냐면 기초 제공품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둘은 같아요. 완성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기초 제공품을 연계라고 안 줘요.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러고 놓고선 뭐로 풀지를 안 주는 거예요. 평균법으로 풀지 선입선출법으로 풀지를 안 줍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세모 2급 말고 회계 1급 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오류 아니야? 라고 했는데 둘은 같은 거예요. 평균법으로 풀든 선입으로 풀든 같습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일단 요 말 문제를 제일 많이 냈어요. 여기 기초제공품이 언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기초제공품이 없을 경우를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요거 둘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정말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는지 해보자. 자, 여기에요.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평균법 하에서의 여기 평균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분, 평균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9,000개죠. 확인하시고 눈으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입니다. 몇 개 차이 나냐면, 그죠? 1,000개 차이 나요, 1,000개. 맞죠?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여기에다 맞는지. 요것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기초 제공품 수량이 지금 우리 1,000개잖아요. 맞죠? 1,000개.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씩 선생님 완성도는 기초 제공품 아까 30%였잖아요. 30% 곱해야 됩니다는 가공비죠. 우리 재료비의 완성,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였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기초 제공품의 지금 재료비의 차이 구해줘. 재료비 100% 곱하면 1,000개 차이 납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공비, 이거 가공비. 자, 가공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요건 빨간색. 평균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8,500개입니다. 아까 푼 거 문제예요. 8,50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200개입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300개 차이 나요. 300개. 300개. 예. 그럼 요거 기초제공품 수량 곱하기 기초제공품 우리 지금 가공비 구하니까 어미나 여기는 가공비의 완성도가 들어가야 돼. 가공비. 이거 뭐야? 가공비. 맞죠? 근데 방금 기초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는 100%는 재료비의 완성도고 가공비의 완성도는 30%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30%를 곱하면 300개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시험에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다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초 제공품의 수량 파악하시고 줄 거니까. 그리고 재료비의 차이 물어보면 그냥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도만 구하시고, 만약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 물어보면 가공비의 완성도 구하시고, 그리고 곱셈 때리시면 답 나오는데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30초 컷 나와요.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급하게 빨리빨리 했다면 나중에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보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100회였나? 어디 몇 페이지냐면 여기 있나? 75페이지, 75. 75페이지.